결국은 그 뭐라 그럴까 마은혁에 대해서 임명하라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고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하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3월 2일이니까 엊그저께인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 최상목은 마은혁을 오늘 즉시 임명해라. 안 그러면 중징계하겠다. 중징계하는 게 뭡니까? 탄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탄핵하겠다. 탄핵 소추해가지고 너 탄핵 한번 당해볼래? 지금 대통령 탄핵 당했잖아. 국무총리 탄핵 당했잖아. 그런데 경제부총리 너까지도 한번 탄핵을 당해볼래? 그런데 왜 저렇게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마은혁에 대해서 연연해 하는가? 제가 봤을 때는요.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더 볼 것도 없어요. 더 볼 것도 없이 게임은 끝난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어떻게 했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4대 4가 나왔어요. 이 4대 4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대 빵이 나와도 그 모자랄 판에 어떻게 4대 4가 나오지? 그래서 이진숙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제 생각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 4명 이진숙에 대해서 기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결정했던 4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그 3명은 누굽니까? 정영식, 그다음에 김복형, 그다음에 조한창 재판관 이렇게 3명에다가 플러스 한 명 누구였는가? 거기에 김영두 재판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두 재판관이 이번에는 리 마르코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 그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는데 8대 0으로 다 그게 됐어요. 8대 0으로. 야, 이게 말이 되나? 야, 제가 봤을 때 이건요. 명백하게 각하사유인데 그런데 어쨌든 8대 0으로 그 다 이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 중에 그래도 뭔가 찝찝했는지 3명은 별개의 의견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별개의 의견을 갖다가 냈는데 별개의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각하가 아니라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저기 이제 임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별개의 의견에서도 드디어 한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김영두 재판관이다. 그러니까 3명 정영식, 김복형, 그다음에 조한창 재판관은 어쨌든 마은혁이 임명되어야 한다라고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냥 뒤로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별개 의견으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영두 재판관은요. 아이 뭐 잘못된 거 없다. 지금 그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국회가 그 선출한 게 당연히 임명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김영두 재판관도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인용의 그 한 표를 갖다 던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게 봐도 구도는 5대 3이다. 5대 3인데 여기에 그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순간 6대 3은 뭐 불보듯하다. 그럼 6대 3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6대 3인데 그냥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대요. 아, 그런데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이걸 해줘야 그래야지 국론 분열이 덜 할 것 아닌가?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대 0이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 탄핵 사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8대 0 나왔다니까 뭐 저도 뭐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도 뭐 그때는 뭐 제가 방송도 일주일에 한 번 나갈까 2번 나갈까 뭐 그런 정도였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유튜브는 하지도 않았고 그럴 때였는데 혼자 속으로 야 저런 사유로 탄핵이 되나? 근데 어쨌든 헌법재판관님들이 그것도 만장일치로 해서 그 다음에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요 거의 여론이 아유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도 싸다 이런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까? 만약에 지금은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선례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냥 만장일치로 그렇게 갑시다. 9대0으로 갑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은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 민주당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박수영 의원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박수영 의원 좀 띄워봐 주세요. 박수영 의원이 단식 투쟁. 최대행 누굽니까? 최상목. 최상목은 마은혁 임명하지 말아라. 조금 전에 박찬대는 최대행은 빨리 마은혁 임명해라. 즉시 임명해라. 안 하면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그 박수영 의원은 최상목은 마은혁 임명하면 안 된다. 임명하면 안 되니까 내가 밥 굶겠다. 단식한다. 그래서 물하고 소금만 먹고 뭐 누구처럼 뭐 이렇게 뒤로 뭐 먹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왜 박수영 의원이 그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몇 명 있습니까? 108명 있단 말이에요. 108명. 108명 중에 왜 박수영 의원이 저렇게 단식을 하는가? 그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박수영 의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최상목 그 대행하고 최상목 부총리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상목 그 뭐 가까운가 안 가까운가 따지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 뭐 고등학교 동문인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학 동기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란 말이죠. 서울대 법대 82학번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삼총사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1번 원희룡, 2번 나경원, 3번 조국 이런 사람들이 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랑 뭐 동기고 나랑 국회 최상목이랑 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단식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영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다음에 아마 최대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야 친구야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총대를 메고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이 왜 그 최상목과 가까운가? 첫 번째는요. 고등학교는 달라요. 그 박수영 의원은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부산이란 말이죠. 그 이야기는 고등학교에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예요. 서울대 법대 82학번이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경원, 조국, 원희룡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그분들에 비해서는 유명세가 덜하지만 어쨌든 박수영 의원도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고 그다음에 서울대 법대 82학번 중에서 제일 출세했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제일 출세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최상목 대행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대행이니까 어쨌든 거의 대통령급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국회의원 당대표 했든지 뭐 몇 선 의원 했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데 박수영과 최상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사법시험을 보지 않고 뭘 봤느냐? 행시를 봤어요. 그러니까 최상목하고 박수영은 법대 동기이기도 하지만 그 둘 다 머리가 다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4학년 때 행시를 갖다가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시도 동기예요. 그런데 박수영 의원은 일반 행정 시험 쳐가지고 행안부, 경기도 이런 데서 근무를 갖다가 했던 거고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는 법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재경직 시험 봐가지고 재무부, 기재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쭉 그걸 쌓아가지고 경력을 쌓아가지고 기재부 쪽 공무원 했을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행시도 동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왜 법대를 나왔는데 행정고시를 받는가? 박세일 교수님 그것 좀 그 사진 있으면 좀 띄워봐 주세요. 제가 최상목 대행 이야기할 때 그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법대 편입해서 다닐 때에도 박세일 교수님이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법학을 가르친 게 아니고 경제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법경제학
법경제학은 안 들었고 무슨 경제학 제가 무슨 과목 딱 들었는데 이야 이게 명강이구나. 야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속이 뻥뻥 뚫리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대단하다 제가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박세일 교수님이 법대생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니네는 제발 판검사 변호사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니네는 제일 우수한 놈들은 어디 가야 되느냐. 기업체 가라.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돈 좀 벌어와라. 그다음에 사업할 자신 없고 깡 없고 그러면 기업체 들어가고 그럴 깡이 없으면 그럼 차라리 공무원을 해라. 행정공무원. 그래가지고 정책을 하면 그 뭐야 네가 생각하는 거 정책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판사해봤자 뭐하냐. 그 기소되고 뭐 이렇게 소송 들어오는 거 그냥 기록 검토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검사해봤자 나쁜 놈들 때려잡는 거고 변호사 해봤자 뭐 사실 저도 변호사지만 결국은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막 그러면서 저는요 변호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을의 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갑이 뭐 변호사 선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을이 선임하지.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을한테 이제 수임료 받아가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을 다시 을이 변호사다. 그런 거 하느니 딱 그 처음에 뭐 사무관 때 이럴 때는 뭐 그렇지만 과장만 돼도 그 다음에 국장 되고 그 다음에 장차관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네가 생각한 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박세일 교수님이 어린애들 갖다가 혹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했다라고 하는 그 최상목. 그 다음에 박수영 의원도 제가 요번에 딱 리서치 해보니까 그때 82학번의 학력고사 전국 수석은 원희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박수영 의원도 학력고사 전국 10등 안에 들었대. 그 다음에 행정고시도 10등 안에 들었대. 그러니까 굉장히 수재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검사 되고 나중에 전관예우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제 박세일 교수님 말씀 듣고 내가 공무원 해야지 해가지고 행안부 경기도 이런 데서 공무원을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재선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이 뭐 그 커리어를 갖다 보면요. 그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 이때는 언제였느냐 참여정부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뭐 국장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혁신기획관 인사기획관. 그러니까 인사 전문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경기도로 넘어가가지고 경기도에 경제투자실장하고 기조실장 하다가 경기도에 행정부지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이 일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그 부지사였을 때 경기도지사가 누구였느냐? 첫 번째로 김문수 지사. 그 다음에 지사가 바뀌면 부지사도 지사님이 내가 그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지사가 남경필 지사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남경필 지사가 박수영 부지사 같이 일합시다. 당신 보니까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일도 굉장히 잘하고 꼼꼼하고 아이디어도 많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경기도 부지사 할 때 그 사진 잠깐만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부지사로서 경기도지사를 두 분을 모신 그러한 사람이 박수영 그 의원이다. 박수영 전 행정부지사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경기도청을 이전했었단 말이죠. 저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는 경기도청이 굉장히 제가 몇 번 가봤었거든요. 가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도청이 새로 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보통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박수영 부지사 때 경기도청 이전 관련 것과 같은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박수영 부지사 그 의원이 경기도에 언제부터 있었느냐? 2009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 10, 11, 12, 1, 2, 3, 4, 8년 동안 경기도에 있었는데 그때 성남시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성남시장이 이재명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그 성남시장을 두 번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박수영 의원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에서 뭐 기조실장도 하고 행정부지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성남시장과
그 경기도 부지사 사이에 업무적으로 그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박수영 의원이 없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미 대통령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 저격했던 사람이 그다음에 법인카드 이런 거 정확히 저격했던 사람이 박수영 의원이었거든요. 왜 박수영 의원이 그랬습니까? 경기도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성남시장 이재명 당시 후보를 굉장히 잘하는 업무적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약점 같은 것들 어디가 위크 포인트였는지 그다음 네트워크도 굉장히 좋았을 거고 그래가지고 박수영 의원이 그런 것들을 잘했는데 그런데 박수영 의원이 보기에 야 헌법재판관 만약에 마은혁을 임명하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린 것도 박수영 의원이 서울법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한 지식도 그다음에 행정하면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랑 아마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야 이런 결정이 나왔어? 그런데 설마 최상목이 이런 것 결정을 갖다가 따를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단식을 하는 걸 거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은 박수영 의원이랑 그 대학 동기라고 그랬잖아요. 몇 학번이라고 그랬습니까? 82학번이에요. 그러면 2025년이잖아요. 82를 갖다가 빼면 몇 년입니까? 43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부산에서 박수영이 온 거야.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은 고등학교를 오산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어쨌든 서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박수영 그다음에 최상목 반은 좀 틀렸겠네. 비읍하고 치읓이니까. 그래도 뭐 동기들 그다음에 생각이 비슷하니까 같이 행시 받겠지. 그러니까 둘은 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생이 한 8, 2학번은 많았을 거야. 그때는 졸업정원제고 하니까 사람이 더 많았을 텐데 그래도 그중에서 행정고시 뭐 본다고 한 사람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법시험 보거나 뭐 아니면 뭐 그냥 놀거나 막 그랬을 텐데 행정고시 보는 사람들 찾아보니까 야 상모가 너도 그거 보냐? 수영아 너도 볼 거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3, 4학년 때부터는 3학년 때부터는 왜냐하면 행정고시 준비하려면 2학년 때 3학년 때 준비했으니까 4학년 때 붙었겠지. 그러니까 43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친했던 그러한 친구가 밥까지 굶어가면서 야 상모가 이거 알잖냐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결정이냐 그러니까 너 여기 따르면 안 된다라고 아마 박수영 의원은 몸으로 지금 최상목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의원이 그렇게 함부로 뭐 그 마은혁을 갖다가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다.